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논리 회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조합 논리 회로, 그리고 순서 논리 회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합 논리 회로는 현재 입력값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회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합 논리 회로라고 했고요. 그래서 앞 시간에 조합 논리 회로의 종류를 쭉 살펴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서 논리 회로는 비교적 간단한 회로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순서 논리 회로의 종류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플립플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립플롭의 종류도 보면 RS 플립플롭, D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T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순서 논리 회로가 뭔지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순서 논리 회로는 현재의 내부 상태와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입력값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이 되는 논리 회로를 우리가 순서 논리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요,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입력값에 의해서만, 입력값 요것만 가지고 출력이 결정이 되는 회로, 이거를 조합 논리 회로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현재 내부 상태가 있어요. 이 내부 상태와 새롭게 입력된 입력값에 의해서, 이 두 가지 값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이 되는, 이것을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현재 내부 상태와 새롭게 입력된 입력값하고 조합이 돼서 그 다음 출력값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현재 내부 상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을 해줘야겠죠? 조합 논리 회로는 그전 상태는 상관없이 그냥 현재 입력값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자, 이 조합 논리 회로는 기억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 플러스 새롭게 입력된 값 조합이 돼서 새로운 결과를 얻어내는 거니까 기억 능력이 있어야겠더라. 자, 그래서 이 순서 논리 회로는 기억 능력이 있어요. 다른 점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순서 논리 회로의 종류로는, 자,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카운터, 그 다음에 레지스터, 램, CPU,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카운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카운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워주는 거죠. 숫자를 세워주는 거.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숫자를 세워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이트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밴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밴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글귀를 올렸는데, 이 글을 읽을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읽을 때마다 이 몇 명이 읽었는지 이 숫자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읽었어. 그럴 때는 1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사람 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2가 되는 것은 어때? 현재 주어진 상태, 이 1에다가 새로운 사람이 읽으니까, 리드하니까 어때요? 거기 더해져서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처럼, 현재 상태, 현재 한 명이 읽었어.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또 읽었어. 그러면 이제 플러스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상태와 또 새롭게 입력된 값에 의해서 그 다음 값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또 읽었어. 그러면 현재 상태에다가 새로운 사람이 읽었어. 그러면 또 하나 더해져서 그 다음 3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재 상태와 새롭게 입력이 되는, 새롭게 주어진 값과 조합이 돼서 그 다음 결과를 얻어내는 이러한 회로를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상태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 현재 상태와 또 새롭게 입력된 값하고 조합이 돼서 새로운 결과를 얻어내는 거니까, 현재 상태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 순서 논리 회로는 기억 능력이 있어야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순서 논리 회로의 종류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플립플롭.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플립플롭은 상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입력이 주어질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논리 회로. 요거를 우리가 플립플롭이라고 하더라. 자, 플립플롭은 1비트를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플립플롭을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자, 1비트라 그러면 이진수 한 자리예요. 1비트 기억 소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립플롭이란 1비트 기억 소자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플립플롭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자, 간단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이길동이 있고 뭐 김길동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자, 홍길동이가 이길동이한테 야, 내일 학교 올 때 뭐 가져와. 그런데 이거 김길동이한테도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길동이 하는 일이 뭐 있어야 돼요? 이길동이 하는 역할. 일단 홍길동이한테 들었던 내용을 기억을 해줘야죠. 언제까지? 김길동이를 만날 때까지. 그래 놓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전달을 시켜줘야죠. 그죠? 자, 플립플롭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놨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어떤 제어 명령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전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플립플롭이에요.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하는, 알겠어요?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으로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플립플롭이다. 그래서 기억을 했다가 다음으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데 어떻게 전달해 주냐에 따라서 플립플롭의 종류가 RS 플립플롭이 있고 D 플립플롭이 있고 JK 플립플롭이 있고 T 플립플롭이 있어요. 자, 일단 플립플롭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이 플립플롭의 종류. 자, 요거 종류 일단 기억해 두세요. 종류. 플립플롭의 종류가 뭐뭐 있는지 RS 플립플롭, D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T 플립플롭에서 네 가지 종류가 있더라. 종류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아셨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종류만 가지고도 문제 나와요. 다음 플립플롭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냐고.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RS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전달해 주고 하냐. 자, RS 플립플롭은요. 여기서 R과 S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S는 set. set이라고 하는 것은 1을 의미를 해요. 1. set. 그 다음에 R은 reset의 약자인데 reset은 0을 의미를 해요. 0. 이진수. 자, set은 1을 의미를 하고 reset은 0을 의미를 해요. 0. reset. 초기화시키는 거죠. reset. 0. 자, set은 1. reset은 0. 이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S와 R의 입력을 조절을 해서 이전 값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0 또는 1의 값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플립플롭을 우리가 RS 플립플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RS 플립플롭이든 뭐 JK 플립플롭이든 뭐 여러 가지 플립플롭마다 보면 이 특성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특성표에 의해서 다음 상태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특성표 보면 S가 있고 R이 있거든요. 자, 이 S는 set을 의미를 해요. set. 그 다음에 이제 R은 reset을 의미를 합니다. reset. 알겠죠? reset은 0을 의미를 한다고 했죠. 이 set은 1을 의미를 하고. 자, 그래서 입력하는 것이 이제 S하고 R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입력이 되니까, 두 개가 입력이 되니까 입력할 수 있는 경우가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S가 0이고 R도 0이고. 자, 이럴 때는 여기서 Q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요 있죠. 요거는 다음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다음 값이죠. 자, 여기도 써 있네요. Q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플립플롭 동작 후 상태값, 즉 다음 값을 의미를 해요. 다음 상태. 그러면 QT 플러스 1이 다음 상태니까 QT는 뭐겠어요? 현재 상태.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S가 있고 R이 있는데, 자, 이렇게 S가 있고 R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로 00이 입력이 되면, 00이라고 하는 것은, 셋도 할 거 없고, 리셋도 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현재 값이 그냥 그대로, QT, 현재 값이 다음 상태로 그냥 그대로 전달이 돼요. QT가 현재고, QT 플러스 1이 다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S가 0이고 R이 0이면 현재 값이 그냥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S가 0이에요. S, 이건 set, 1을 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0을 하라는 얘기인데, 자, S가 0이야. 그 다음에 리셋이 1이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과를 리셋 시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이 R, 이 부분을 R 값을, R의 역할을 동작시켜라 이거예요. 근데 R의 의미하는 게 뭐예요? 리셋은 0을 하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상태가 0의 값으로 만들어줘요.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S는 set을 의미를 해요. set은 1을 만들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R은 리셋을 의미를 해요. 리셋은 0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0을. 자, 그런데 S가 0이고 R이 1이에요. 그러면 R을 동작시켜라 이거예요. R, 리셋 역할을 해줘라 이거예요. 리셋 역할을 하란 얘기는 리셋이 0으로 만드는 거니까 다음 상태를 이렇게 0으로 만들어줘라 이 얘기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S가 1이야. 그리고 R이 0이요. 그러면 S가 뭐예요? set으로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set이라는 게 1로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상태를 1로 만들어서 전달시켜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set을 시키라는 얘기인지 리셋을 시키라는 얘기인지 한 번에 한 가지만 일을 시켜야 되는데 set을 시키라는 얘기요, 리셋을 시키라는 얘기요. 이건 이상하죠? 그래서 RS 플립플롭의 특징이면서 단점이 이거예요. 11인 경우는 동작을 못해요. 불능, 부정 이런 경우는 없어. 입력값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RS 플립플롭의 단점이면서 특성이에요. 특성. 11인 경우는 없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특성표에 의해서 현재 값을 다음 상태로 전달해주는 그런 플립플롭을 RS 플립플롭이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S는 set을 의미를 해요. set은 1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 R은 reset을 의미를 해요. reset은 0으로 만들어라. 리셋이 초기화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둘 다 00일 때는 그냥 변화 없이 현재 값을 그냥 그대로 전달시켜주면 돼요. 근데 R이 1이야. R이 1. 그러니까 R을 동작시켜라. 리셋을 동작시켜라 이 얘기예요.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리셋을 동작시켜라. 그럼 리셋이 뭔데? 0. 그러니까 0의 값으로 만들어서 다음 상태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가 1이요. S는 뭔데? 1을 만들어란 얘기예요. 1. 응? 그러니까 set을 동작시켜라 이거죠. 그래서 1로 만들어서 다음 상태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11인 경우는 set을 시키라는 얘기인지 리셋을 시키라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RS 플립플롭의 특징이면서 단점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S 신호가 주어지고 R 신호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주어진 이러한 신호를 이진수를 나타내는 디지털 신호라고 해요. 디지털 신호. 이러한 신호 형태를 디지털 신호라고 해요. 디지털 신호. 알았죠? 그래서 위에 있을 때가 1이고 이렇게 밑에 있을 때가 0이에요. 자, 그래서 구간별로 S하고 R이 각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 QT 플러스 1 다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한 구간. 자, 첫 번째 구간 보면 S가 위에 있으면 1이에요. 밑에 있으면 0이고. 그런데 S가 1이고 R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S가 1이면 S는 뭐예요? set을 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1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 상태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구간은 S가 0이고 R도 0이에요. 그죠? S가 0이고 R도 0이면 QT, 그러니까 현재 값이 그대로 가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게 현재면 여기 이 부분이 다음 상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현재 값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만약에 0이었으면 0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S가 0이고 R이 1이요. 즉 리셋 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리셋 시켜요. 0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구간을 보니까 S가 0이고 R이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리셋 시켜라 이거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거랑 똑같네요. 의미상. 그 다음에 S가 1이고 R이 0이네. 그러니까 S가 1이니까 셋 시켜라 이거죠. 셋. 1로 만들어라 이거죠. 1로.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주어지고 했을 때 다음 상태를 이러한 형태로 해서 전달해주고 하는 이 특성표에 의해서 신호를 전달하고 하는 이러한 플립플롭을 RS 플립플롭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런 RS 플립플롭의 단점이면서 특징이 뭐예요? 일일인 경우, 이런 경우가 없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JK 플립플롭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순서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JK 플립플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RS 플립플롭의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이 JK 플립플롭인데, 자, 읽어보면 RS 플립플롭에서 S하고 R이 1일 때, 그러니까 셋을 시키라는 얘기인지 리셋을 시키라는지 뭐 모를 때, 이게 둘 다 1일 때 동작하지 않던 결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JK 플립플롭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RS 플립플롭의 S와 R 입력선을 JK 플립플롭의 J와 K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JK 플립플롭이에요. 이 JK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의 약자의 약자. 자, 그래서 S 대신 J를 R 대신 K를 이용을 해서 RS 플립플롭의 단점을 보완한 건데, 어떤 식으로 보완을 했느냐? 자, 그거는 바로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 이 JK 플립플롭은 이제 가장 널리 사용이 되는 그러한 플립플롭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JK 플립플롭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했느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RS 플립플롭의 S 값 대신 J가, 그 다음에 R 값 대신 K가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다른 부분 다 똑같은데, 자, 1일일 때 요 부분,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무조건 반전을 시켜서 전달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J와 K가 00이면 이거는 그냥 현재 값이 그대로 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J가 0이고 K가 1이야. 그러면 이 K 대신 R을 생각하시면 돼요. R이 리셋이라고 했으니까 리셋 시키라. 그러니까 0으로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 다음에 J가 1이야. 그러면 1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11이면 현재 값을 거꾸로 해서 반전을 시켜서 전달을 하게끔 만든 게 바로 JK 플립플롭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값이 0이었으면 1로 만들어주라는 얘기고, 현재 값이 1이었다 그러면 0으로 해서 반전을 시켜서 보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마찬가지로 J 신호가 이렇게 주어지고, K 신호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자, J가 첫 번째 구간은 J가 1이고, K가 0이에요. J가 1이고, K가 0이면 이거죠? 자, 그러면 1로 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00이야. J도 0이고 K도 0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재 값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1이었으니까 그냥 1의 값이 그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0이었으면 0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1이야. J도 1이고 K도 1이요. 그러면 현재가 1이었으면 다음 상태는 그냥 무조건 0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J가 0이고 K가 1이에요. J가 0이고 K가 1이에요. 그러면 0의 값으로. 자, 그 다음에 J가 1이고 K가 0이에요. J가 1이고 K가 0이에요. 그러면 1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신호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플립플롭을 우리가 JK 플립플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RS 플립플롭하고요.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은 이 특성표만 가지고도 시험에 나옵니다.
물론 특징도 알아두셔야 돼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어요? RS 플립플롭은 특징이 11인 경우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모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한 게 뭐예요? JK 플립플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JK 플립플롭에서는 11인 경우에 이렇게 반전을 시켜주더라. 이런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RS 플립플롭하고요. RS 플립플롭하고 JK 플립플롭에 대해서는 특성표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성표. 자, 그 다음에 특징. 특징이라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요건 11일대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완한 게 얘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가장 널리 사용된다라는 거. 뭐 이런 정도에서. 아셨죠? 자, 이 특성표만 가지고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 플립플롭과 T 플립플롭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냥 특징만, 단순히 특징만 여러분들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의 R선에 인버터라고 하는 게 낫 게이트예요, 낫 게이트. 낫 게이트를 추가한 것,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비트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인버터가 추가된 것, 그 다음에 지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T 플립플롭은요. T 플립플롭은 JK 플립플롭의 두 입력선 J와 K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한 플립플롭이고, 그 다음에 누를 때마다 온, 오프.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 1과 0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토글이라 그래, 토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토글이라고 하는데, 이런 온, 오프가 교차되는 스위치 같은데 사용이 되더라.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자, T 플립플롭은 JK 플립플롭의 J와 K를 연결해서 만든 게 T 플립플롭이에요. J와 K를 연결해서 만든 것이고, 이 T 플립플롭은 이 0과 1과 0, 이 두 가지 상태, 온, 오프, 이런 두 가지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스위치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된다. 뭐 이런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플립플롭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플립플롭. 일단 종류 알아두셔야 돼요. 종류는 뭐뭐 있었어요? RS 플립플롭,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 그 다음에 T 플립플롭, 그 다음에 D 플립플롭,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징. 각각 플립플롭의 특징은 알아두셔야죠. RS 플립플롭에서 특징이면서 단점은 11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한 게 뭐예요? JK 플립플롭. 그래서 JK 플립플롭은 11일 때 반전을 시켜준다고요.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에서 J와 K를 연결해주면 T 플립플롭이 돼요. 그래서 T 플립플롭은 스위치.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D 플립플롭은 별도로 해서 RS 플립플롭에 낫 게이트를 추가해서 만드는. 자, 그리고 요거는 1비트를 지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더라.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 RS 플립플롭과 JK 플립플롭은 특성표도 같이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정리를 해주시고, RS 플립플롭하고 JK 플립플롭은 특성표까지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한 내용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순서 논리 회로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1비트 기억장치로 그랬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비트 기억 소자. 1비트 기억 소자. 뭐를 1비트 기억 소자라고 한다 그랬죠? 금방 얘기한 플립플롭이요. 플립플롭이 1비트 기억 소자예요. 이 누산기는 뭐예요? 어큐뮬레이트 누산기는 레지스터한 종류였죠? 그죠? 그래서 연산 결과를 잠깐 기억시켜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다음 중 플립플롭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종류도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플립플롭의 종류는 뭐뭐 있었어요? RS 플립플롭이 있었고,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이 있었고, 그 다음에 T 플립플롭이 있었고, D 플립플롭이 있었고, 이 R이라고 하는 플립플롭은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RS 플립플롭의 회로 동작에서 R과 S가 1일 때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RS 플립플롭에서는 S와 R이 1일 때, 모두 1일 때 동작을 해요, 안 해요? 이런 경우는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동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 그래서 이거의 단점을 보완한 게 뭐예요? JK 플립플롭이단 말이죠. 그래서 JK 플립플롭에서는 J와 K가 모두 1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전을 시켜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음 상태가 이렇게 0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 0이 나와요? R이 1이었을 때. R이 1이고 S가 0이었을 때. 맞죠? 1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 R이 0이고 S가 1이었을 때. 아시겠죠? 변화 없을 때는 모두 다 00일 때.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는 JK 플립플롭에서 보수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전. 보수. 이진수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진수에서는 0하고 1이 있으니까 0이면 0의 반대인 1로 만들고 1이면 1의 반대인 0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반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수가 출력되기 위한 입력값 J와 K의 입력 상태는 그랬는데, 자, JK 플립플롭은 이제 RS 플립플롭에서 R과 S와 R이 모두 1이었을 때 이때의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 J와 K가 모두 1이었을 때 그때 반전을 시켜준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J와 K가 모두 1일 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누를 때마다 오프가 on은 1의 상태, 오프라고 하는 것은 0의 상태인데 이 1과 0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 상황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를 토글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토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스위치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는 JK 플립플롭에서 J와 K를 연결해서 만든 T 플립플롭이다. 이런 특징적인 것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순서 논리 회로, 기본적인 특징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서 논리 회로에 보면 플립플롭이 있는데, 플립플롭의 종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종류 중에서 이제 RS 플립플롭하고 JK 플립플롭에 대해서는 특성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이 RS 플립플롭의 11인 경우에 단점을 보완한 것이 자 JK 플립플롭. 그래서 JK 플립플롭은 11일 때 반전시켜준다고 그랬고요. 이 JK 플립플롭에서 J와 K를 연결해주면 T 플립플롭이 돼요. 자, 그리고 이 T 플립플롭은 0과 1 두 가지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토글, 스위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 플립플롭이 있는데, D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에 이제 낫 게이트를 추가한 것으로 요거는 지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해서 플립플롭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회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이 논리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게이트부터 해서 논리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불대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그 이후의 내용도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